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믿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후를 위해 모든 자산을 아파트에 투자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선택이 오히려 노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아파트에 올인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세요. 1. 자산의 유동성 부족. 아파트는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 아파트는 대표적인 고정 자산으로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아파트를 매각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원하는 시점에 적절한 가격으로 팔리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세금 등은 자산 가치를 더 감소시킵니다. 이런 유동성 부족은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생활비가 필요한 노년층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예기치 못한 일이 자주 발생하므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의 한계. 노후에는 의료비, 생활비, 자녀 지원금 등 갑작스러운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모든 자산이 묶여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즉시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이 부족해 대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대출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노후의 삶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자금 부족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일부라도 보유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됩니다. 2. 변동하는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산 손실 가능성. 부동산은 안정적인 자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나 정책 변화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노후를 위한 주요 자산의 가치는 급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모든 자산을 올인한 경우 자산의 가치 하락은 곧 재정적인 위기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아 한순간의 하락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파트를 매각하려는 시점에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매각해야 한다면 본래 계획했던 자산 활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자산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부동산 가치 차이의 문제. 부동산 가치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인기 지역의 아파트는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비인기 지역은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인구 감소나 도시 외곽 지역의 경우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올인한 경우 자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노후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의 인프라가 변화하거나 재개발이 지연되면 예상했던 자산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역 선택과 시장 분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양한 지역과 자산 형태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경제 위기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경제 위기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정책 변화 등은
부동산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 들어서면 재정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에 올인한 경우 경제 위기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 노후의 삶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유동성 높은 자산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3. 소득 없이 자산만 있는 노후의 불안정성. 은퇴 후 고정 수입 없이 자산만 보유한 상황.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소득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노후 생활의 기반은 보유 자산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고정 자산만 보유한 경우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는 꾸준히 나가지만 아파트는 현금 흐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매각하거나 대출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대출 심사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없이 자산만 있는 상태는 재정적 불안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만들며 삶의 질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고정 수입과 현금 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자산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지비와 세금 부담이 자산 가치를 갉아먹는 현실. 아파트는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자산입니다. 관리비, 재산세, 그리고 때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다양한 비용이 정기적으로 지출됩니다. 이러한 유지비와 세금은 고정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아파트 가치가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는데 이는 실제로 사용 가능한 자금이 더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추가적인 수입 없이 이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면 결국 다른 자산을 매각하거나 생활 수준을 낮추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자산 매각의 압박. 아파트에 올인한 경우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결국 자산 매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매각하려고 하면 적정 가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매각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즉시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필요한 순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자산을 매각하지 못한 채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부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부족 상황에서 자산 매각의 압박은 은퇴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노후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병행해 보유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4. 주거와 재테크 혼동의 위험. 주거를 자산으로만 바라본 잘못된 접근.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주거 공간이지만 이를 재테크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거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가격 변동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삶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자산으로만 간주하면 생활의 질보다는 시장 가치에 집착하게 되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또한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더라도 그 가치를 실현하려면 매각이 필요하며 이는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즉각 제공하지 못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주거 안정이 중요한데 재테크 수단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주거 자체의 목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거와 재테크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자산 전략을 병행하며 주거와 투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대출로 인한 재정 압박. 아파트 구매 시 과도한 대출은 노후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은퇴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출 상환 부담이 생활비 부족으로 이어지면 다른 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자산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어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은 정기적으로 고정 지출을 요구하므로 유동성이 부족한 노후 재정에서 큰 압박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노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대출 없이 주거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방법을 고민하거나 대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잃는 결과 아파트에 올인하고 대출까지 과도하게 부담하는 경우 노후의 재정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립니다. 안정적이어야 할 노후가 자산 가치 변동과 대출 상환 문제로 인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신적 스트레스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른 형태의 자산 분산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했다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후에는 재정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생활비와 자산 활용 계획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한 자산에 집중한 결과 노후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미리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노후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면 아파트 투자 외에도 현금성 자산과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노후를 대비하는 올바른 자산 관리 방안. 다양한 자산 분산 투자 전략.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금융자산, 연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자산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전체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는 단순히 위험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소득원을 통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일부 매각해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금을 주는 주식이나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면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노후 재정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전략입니다. 유동성이 높은 자산 확보의 중요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노후의 갑작스러운 지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생활비, 예기치 못한 사고 등에는 현금이나 현금화가 쉬운 자산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은퇴 전부터 일정한 비율의 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축성 예금, 단기 채권 또는 투자 펀드와 같은 상품은 유동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연금도 유동성 자산의 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높은 자산은 단순히 지출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는 언제든 쓸 수 있는 돈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균형 잡힌 관리법.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부동산은 장기적인 가치 상승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금융자산은 유동성과 소득 창출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아파트는 기본으로 보유하되 투자용 부동산은 매각해 금융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금 상품이나 고정 수익이 보장되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 매달 고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균형 잡힌 자산 관리는 노후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아파트에 올인하는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 분산, 유동성 확보, 균형 잡힌 관리법을 통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 준비 전략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대한민국의 80대 여성 노인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는 개인의 선택이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이 겪는 비극적인 현실과 그 원인,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며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 경제적 어려움 안정된 노후의 부재. 국민연금과 노후 자금 부족의 현실. 대한민국의 많은 80대 여성들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연금 수급액이 턱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생활비와 의료비가 겹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든 노인 빈곤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은 이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상황. 많은 할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의존하며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아 부모를 지원하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의존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의 경제적 의존은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지원의 부족을 보여줍니다. 빈곤과 고독을 동시에 겪는 독거노인의 증가. 대한민국에서 독거노인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80대 여성 노인들은 배우자를 잃은 후 혼자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곤과 고독이 동시에 찾아오면 삶의 의욕을 잃고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외로움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이들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기의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신체적 건강 악화와 의료비 부담. 노화로 인한 만성 질환의 증가. 80대 여성 노인들은 만성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질병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만성 질환은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지만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조차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현실은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지원 체계의 부족을 드러냅니다. 병원 방문과 약물 비용이 가중되는 현실. 병원을 자주 찾아야 하는 노인들에게 의료비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약물 비용이 매달 늘어나면서 다른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인들은 병원 방문을 최소화하거나 약을 줄여 복용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는 병을 더 악화시키고 더 큰 의료비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건강관리가 어려운 현실은 노인의 삶을 더욱 힘겹게 만듭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노인들은 질병이 악화되기 전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검진조차 받지 못해 질병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고 이후 더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은 정기적인 치료가 필수지만 비용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을 가지 못하는 현실은 노년기의 건강과 생존율을 크게 위협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복지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듭니다. 3.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가족과의 관계 단절, 독거노인의 증가.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부모와의 접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노년기의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정서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스스로 관계를 끊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결국 이러한 고립은 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키고 심리적 고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친구나 동료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고립. 80대 여성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 동료를 잃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나 감정을 공유할 상대가 점점 줄어듭니다. 정서적 교류가 부족하면 삶의 만족도는 물론이고 건강 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면서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겪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정서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을 넘어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외로움은 우울증, 불안감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초래하며 심장병과 같은 신체적 질병의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외로움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흡연과 같은 수준으로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 신체 활동도 감소하고 생활의 의욕을 잃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결국 외로움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모두 위협하며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4. 노인 복지 시스템의 한계. 기초연금과 복지 서비스의 부족. 대한민국의 기초연금은 많은 노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인해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도 충분히 확대되지 않아 많은 노인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이나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복지 혜택에 접근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한계는 노년기 삶의 질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 노인 돌봄 서비스는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이나 방문 간호 서비스는 제한적이고 돌봄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족 내에서 돌봄을 전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들도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돌봄 공백으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고립된 채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과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 노인 복지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의 인프라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복지센터를 활성화해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5.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과 제안.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후 대책. 80대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준비도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능한 한 자산을 미리 관리하고 연금을 비롯한 노후 대비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 관리를 위해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일찍부터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소한 준비들이 노후의 비극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역사회와 가족의 역할 강화. 지역사회는 노인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지역복지관에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웃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활동을 장려해야 합니다. 가족들도 노년기의 부모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 세대가 부모를 경제적으로만 의존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가족의 역할은 노년기를 더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차원의 제도적 개선 방안. 정부는 노인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기업과 단체가 나서 노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자선 활동을 통해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노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짓지 않고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도와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노인들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80대 여성 노인들이 겪고 있는 비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같은 문제들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노인 복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년을 만들어가는데 동참합시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고독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 중 누가 고독사를 더 많이 경험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문제는 단순히 숫자로만 볼 수 없는 복잡한 사회적, 개인적 원인이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남성과 여성의 고독사 비율과 그 이유를 분석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며 이 중요한 주제를 함께 고민해 보세요. 1.
60대 남성과 여성의 고독사 통계. 남성과 여성의 고독사 비율 비교. 고독사 통계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남성의 고독사는 은퇴와 배우자 상실 등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고독사 비율이 낮지만 최근 독거 여성 노인의 증가로 인해 그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차이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역할과 관계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남성은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여성은 가족 중심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성도 여성도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할 경우 고독사의 위험은 공통적으로 높아집니다. 이 통계는 고독사가 성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 고독사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남성은 경제적 역할이 끝난 후 관계망을 잃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이 고독사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독거 여성 노인의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고독사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할수록 고독사의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이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2. 남성 고독사가 더 많은 이유. 은퇴 후 사회적 관계 단절. 60대 남성들은 은퇴 후 급격히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관계가 대부분을 차지했던 이들은 퇴직과 동시에 인간관계의 큰 축을 잃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일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사회적 역할도 희미해지고 고립감이 커지게 됩니다. 남성들은 친구나 가족과 감정을 공유하는데 서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고독감이 더 심화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던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은퇴 후 취미나 활동을 통해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계 단절은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문화적 배경. 많은 남성들은 어릴 때부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억제하는 문화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 속에서 자란 이들은 고독이나 외로움을 쉽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감정 억제는 내부적으로 고립감을 더욱 악화시키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만듭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를 겪어도 이를 숨기며 방치하다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고독사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남성들에겐 여전히 큰 도전 과제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향을 넘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독립적인 생활 방식과 가족과의 거리감. 남성들은 은퇴 후에도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녀나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이런 태도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성은 때로는 고립으로 이어져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자주 연락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다 보니 점점 가족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독거 남성 노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외로움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이 중요한 가치일 수 있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때로는 고독사를 부르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여성 고독사가 늘어나는 이유. 배우자 사망 후의 심리적 고립. 60대 이후 여성들은 배우자를 잃으면서 심리적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긴 여성들은 배우자와 사별한 후 혼자 살아가는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와의 상실은 단순히 정서적 고통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의지하던 존재를 잃게 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혼자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책임감과 외로움이 동시에 찾아오면서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은 이후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 고립감은 더 심화됩니다. 여성들은 대체로 감정을 나누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배우자와의 상실은 그마저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고독사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복지 사각지대. 여성 고독사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젊은 시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했더라도 안정적인 소득을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노후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독거 여성 노인의 경우 고정된 소득 없이 기초연금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고립과 빈곤을 동시에 유발합니다. 경제적 불안정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 형성하는 데도 제약이 됩니다.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여성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오래된 관계의 단절과 새로운 관계 형성의 어려움.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래된 관계들이 점차 단절되는 경험을 합니다. 친구들이 사망하거나 거리가 멀어지면서 기존의 정서적 지지망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려고 해도 나이 든 여성들에게는 이를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교류도 줄어들면서 정서적으로 더욱 고립되기 쉽습니다. 기존의 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려운 현실은 여성들에게 고독사의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는 여성 고독사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고독사의 사회적 요인과 구조적 문제. 가족 구조 변화와 1인 가구 증가. 최근 들어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점차 변화하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노년층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대가족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독립적인 생활 방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노년층에서는 배우자, 사별, 자녀와의 거리감 또는 가족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독거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사회적 고립의 위험도 함께 높입니다. 특히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경우 1인 가구 노인들은 고독사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됩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뿐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변화가 고독사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역 커뮤니티와 사회적 지원 부족. 지역 사회에서의 커뮤니티와 지원망은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커뮤니티와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 이웃 간의 교류가 적고 단절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지방에서는 복지 인프라가 미비해 고립된 노인들에게 지원이 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활동 참여는 노인들에게 소속감과 사회적 유대를 제공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관심과 복지체계의 부족은 노년층 고독사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노인 복지 시스템의 한계. 노인 복지 시스템은 고독사 예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서적 문제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요양 서비스와 같은 물리적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의 노인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더 큰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독사는 단순히 개인의 삶의 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대책. 개인적으로 고립을 피하는 방법.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 고립을 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며 작은 대화라도 자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산책을 하며 주변 사람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습관도 고립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의 커뮤니티를 찾아보는 것도 추천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외로움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역할. 가족과 지역사회는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은 노년층이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며 작은 관심이라도 표현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정기적인 모임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나 지역복지관에서 산책 모임, 요가 강좌 혹은 독서 모임과 같은 활동을 기획하면 노인들의 차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 간의 교류를 장려하고 가까운 이웃이 서로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노인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도적 개선과 노인 복지 강화 방안.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제도를 강화하고 특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물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현실화와 함께 의료비 지원, 심리 상담 서비스, 방문 돌봄 서비스 등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늘리고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노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자선단체를 통해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접근은 고독사를 줄이고 노인들이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60대 남성과 여성의 고독사는 단순히 성별 차이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제도적 부족 등 여러 요인이 얽혀 있는 이 문제는 개인과 사회,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고독사 문제를 이해하고 예방할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